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미 서부 기준으로 내일 새벽 4시에 발표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간세 협상 국가들에 수요일인 오는 4일까지 최상의 제한을 내놓을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고등학교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성전환한 선수가 1위를 차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에서 20대 한인이 5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난 주말 LA에서 열린 한국 유학 박람회에는 이틀간 10,000명 이상 몰리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도쿄와 서울을 거쳐 새로운 요리의 추억이 미국에서도 시작됩니다. 발뮤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선인 윤곽은 한국 시각 오늘 자정, 미 서부 시각으로는 내일 아침 8시 정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첫 소식은 김진우 기자가 투표소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이곳 모 5동 제1투표소에서도 1시간 전쯤부터 본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투표가 시작됨과 동시에 많은 시민들이 이곳 투표소를 찾았는데 지금도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동안 집계된 사전투표율은 34.74%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만큼 오늘도 그 열기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 투표는 밤 8시까지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2007년 6월 4일 이전에 태어난 18세 이상 유권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투표 때와는 달리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지정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처럼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을 저장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표소 안에선 촬영 행위가 일절 금지되기 때문에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찍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밤 8시 투표가 끝난 뒤엔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해 개표 작업에 돌입합니다. 총 254곳의 개표소에서 7만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 가운데 개표가 이뤄지는데 당선인의 윤곽은 오늘 자정쯤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오늘 아침 6시부터 가용경찰력 100%를 동원하는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투표소 순찰과 투표함 회송에 총 2만 9천여 명의 경력을 투입합니다. 지금까지 모고동 제1투표소에서 SBS 김진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협상 국가들의 수요일인 오는 4일까지 최상의 제한을 내놓을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무역대표부의 서한 초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무역협상 상대국에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와 쿼터, 비관세 장벽 개선 계획을 제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들의 답변을 며칠 내로 평가하고 합의가 가능한 범위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어느 국가에 서한을 보낼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로이터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로 유럽연합, 일본, 베트남, 인도 등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은 7월 8일로 미국은 여러 국가와의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콜로라도 볼더에서 발생한 화염병 테러 사건의 용의자에게 살인 미수와 증오 범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45세 모하메드 사브리 솔리만이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16건의 1급 살인 미수와 증오 범죄, 폭발물 사용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국적자인 솔리만은 미국 내 체류 기간을 초과한 불법 체류자로 확인됐으며 수사당국은 그가 1년 전부터 총기 테러를 계획했지만 총기 구매에 실패해 화염병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And when he was interviewed about the attack, he said he wanted them all to die. He had no regrets, and he would go back and do it again.
이번 공격으로 12명이 다쳤으며 그중에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1일 이스라엘 외교관이 총격 살해된 것에 이어 또다시 이스라엘을 겨냥한 범죄가 일어나자 미국 내 유대인 커뮤니티가 보안 경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등학교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성전환 선수가 1위를 차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캘리포니아 고교체육연맹은 대회 직전 트랜스젠더 선수가 출전한 종목에 여성 선수 전용 출전 슬롯과 별도의 메달을 추가하는 등 임시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트랜스젠더 출전을 이유로 연방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위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It's ridiculous. We had to fight for our space so that we could compete and have our own thing. This is for women. This is for girls. He is a biological boy. When you see how happy this kid is being herself, you know, the first time I saw her come out dressed as a girl that she didn't have to hide it from me, I saw it in her face. So I was like, this is it. This is what she wants. I'm going to support it.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3년 마련된 주법에 따라 학생이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부문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메디켈에서 침술 치료를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한의사들과 환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침술을 메디켈 혜택에서 제외해 연간 1,31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한의사협회와 중국계 커뮤니티는 탄원서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에도 같은 방안을 추진했지만 아시아계 의원들과 2,500여 명의 반대 서명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팝과 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한 미국 청소년들이 이제는 실제로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LA에서 열린 한국 유학 박람회는 이틀 동안 10,000명 이상 몰리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두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접한 뒤 자연스럽게 유학까지 꿈꾸게 된 미국 고등학생 헤일리 가르시아. 샌디에고에 거주하는 가르시아는 어머니와 함께 2시간 30분을 운전해 LA에서 열린 한국 유학 박람회를 찾았습니다. I really like K-pop, K-dramas, but also I really want to see the land. I love traveling. I think it's a very beautiful country. Came here to look for information about studying in Korea. It is very safe, good education, good location. I think it is a wonderful opportunity and a great deal. 한국 유학은 학부 과정을 넘어 대학원 진학까지 관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There's this like hierarchy with U.S. education being better, but I want to explore myself and research and learn more about what other opportunities are abroad. 지난해 처음 개최돼 4,000명이 방문했던 한국 유학 박람회. 올해는 지난해보다 2배 넘는 규모인 10,000여 명이 주말 이틀 동안 현장을 찾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부스마다 상담을 받으려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와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등 한국 주요 대학들이 직접 부스를 운영하며 입학 전형과 전공 설명 등을 적극 소개했습니다. 특히 기숙사와 생활비 지원 등 장학 혜택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입학하는 학생들,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생들에게 전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등록금 면제뿐만 아니라 매달 학자금도 지원해주고 국민건강보험까지 다 지급해주고 있어서 외국인 학생들이 부담 없이 유학할 수 있습니다. 박람회를 주최한 LA 한국교육원은 단순한 설명회를 넘어 실제 유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K-에듀케이션이라고 할 만큼 교육도 굉장히 발전돼 있고 매력 있는 대학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 한국으로 찾아가서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 한국교육원은 참가 대학들과 장학 지원 MOU를 체결했고 한국어반 졸업 예정자를 대학에 추천해 입학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워싱턴주에서 20대 한인이 5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워싱턴주 페더럴웨이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1시쯤 아이가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온몸에 멍이 든 채 의식을 잃은 아동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29살인 아버지 한우진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보온컵과 막대기 등으로 아이를 때리고 욕실에 팔다리를 묶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가 아동용 변기를 넘어뜨렸다는 게 폭행 이유였습니다. 한 씨는 여자친구와 동거 중이었는데 사건 발생 당시 여자친구는 출근해 집안에 없었습니다. 한 씨는 현재 2급 살인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오늘 새벽 위스콘신주의 페덱스 물류센터 앞에서 직원 간 말다툼 끝에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전 4시쯤 시설 밖에서 직원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총기가 발사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을 확보하고 현재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공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여성 1명이 숨지고 남성 5명이 다쳤습니다. 사건은 어젯밤 9시 반쯤 붐 아일랜드 공원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현장에는 100여 명이 있었습니다. 숨진 여성은 공원 인근 차량에서 발견됐으며 부상자 5명 중 1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여러 명의 용의자가 총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까지 체포된 사람은 없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주택 파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총격은 어젯밤 12시 45분쯤 월넛 에이커스 드라이브에 위치한 주택에서 벌어졌으며 현장에서는 여러 종류의 총기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1명은 중태이며 나머지 10명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Both inside and outside crime scenes. And we still have the SBI and the FBI processing the scene along with our detectives, and we anticipate them being here throughout the evening, possibly into the night. 경찰은 용의자가 여러 명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에서 꿀벌을 운반하던 트럭이 전복되면서 약 1,500만 마리의 꿀벌이 도로에 쏟아지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왓컴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7만 파운드, 약 32톤의 벌통을 싣고 가던 트럭이 급커브 구간에서 전복됐습니다. 응급관리국과 양봉업자들이 현장에 투입돼 수습에 나섰으며 현재는 대부분의 벌이 수거돼 도로가 다시 개방된 상태입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 세포 성장 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다시 한국 대선 소식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후보들 움직임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 등 수도권 일대를 돌며 22일간의 선거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집중 유세를 펼친 서울 여의도공원에선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유세 장소로 서울 여의도공원을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연단에선 이 후보는 12.3 비상계엄을 막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시위를 벌였던 여의도에서 빛의 혁명을 완수해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다면서 총 칼보다 강한 투표로 시민들이 내란 세력을 심판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일의 선택에 내란 종식 아니면 내란 지속, 민생 회복 아니면 민생 폭망, 경제 성장 아니면 경제 파괴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 후보는 유세를 마친 뒤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자신에겐 세 표가 부족하다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뒤 22일간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경기와 서울 6개 지역을 돈 이 후보는 자신을 지지했든 안 했든 국민을 편가르지 않겠다며 대통합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쪽 파란색의 의지에서 대통령이 됐을지라도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정치 입문을 처음 결심한 장소인 성남의 한 교회에서 대국민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여정과 성과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성남에서 경기도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한 것처럼 이제는 대한민국을 확실히 바꿔보겠습니다. 이 후보는 집권하게 되면 가장 먼저 경제 상황 점검을 지시해 민생 경제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취임 2, 3주 안에 처리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나흘 동안 외박 유세를 이어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시청 앞에서 마지막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독재를 막아야 하며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 후보를 돕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박서경 기자입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제주, 부산, 대구, 대전을 거쳐 서울까지 말 그대로 국토종단 유세를 벌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하이라이트는 서울시청 앞 피날레 유세였습니다. 국민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적힌 옷을 입고 무대에 오른 김 후보는 막판 대역전을 호소했습니다. 이제 정의가 이기고 범죄자들이 물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 한 표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입니다. 경선 경쟁자였던 나경원, 안철수, 양한자 공동선대위원장은 물론 한동훈 전 대표도 참석해 원팀 기조를 강조했고 최근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도 자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후 홍대와 신논현 거리로 나선 김 후보는 자정까지 시민들과 접촉하며 젊은 세대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앞서 부산 유세에선 그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향해 단일화 구애를 펼쳤던 것과 달리 이준석 사표론을 직접 언급하며 메시지에 변화를 줬습니다. 이준석 후보 찍으면 이재명 후보만 도와주게 됩니다. 소중한 한 표 한 표로 이재명 괴물 총통 독재의 출현을 막아주십시오. 동시에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견제장치 없는 독재나 다름없다고 강조하며 이재명 후보와 가족의 도덕성 논란에도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아내는 지금 현재 법인카드 때문에 또 유죄 판결받고 아들은 또 상습 도박에부터 그 욕설 인터넷상에 이렇게 하는데 범죄자 가족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 되겠습니까?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청계천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산 범어사와 울산 장생포를 찾았는데 김 후보를 지원 사격했다는 해석을 나왔습니다. SBS 박서경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구에서 유세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에게 주는 표는 범보수 세력이 새로 시작해보라는 일종의 시드머니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권영국 민노당 후보는 서울 지하철역 곳곳을 찾아 마지막 유세를 펼쳤습니다. 조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유세지로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젊은 세대에게 지지받는 부끄럽지 않은 보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완전하게 새롭게 새로운 보수를 위한 시드머니를 대구 경북에서 만들어달라. 이번 선거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범보수 진영의 새로운 씨앗을 싹 틔워달라는 의미로 선거 직전까지도 국민의힘에서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데 대해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후보의 지지자들에게 김문수 후보를 찍어야 이 후보가 산다고 말한 걸 직접 비판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힘을 모아달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변화를 거부하기 위한 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이야기일 뿐이다. 이 후보는 포퓰리즘에 찌든 세력도 집권할 자격이 없다며 이재명 후보도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서울 보신강 유세를 마지막으로 22일간의 선거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열리는 서울 회화역에서 유세를 시작한 권 후보는 이후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진 구의역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권 후보는 노동자가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대선 때마다 높은 적중률을 보였던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나는 오늘 저녁 8시, 미 서부 기준으로는 내일 새벽 4시에 발표됩니다. SBS 인터내셔널은
오늘 밤 자정부터 선거 방송을 시작해 밤새 개표 방송을 이어갑니다. 김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육복을 입고 놀이터에 선 두 사람, 바로 대선 후보들입니다. SBS 선거방송 마스코트 투표로의 구령에 맞춰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으려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이번엔 조선시대 도사로 변신한 후보들, 시공간을 넘나들며 민심의 비책을 쫓습니다. SBS가 2025 국민의 선택에서 내놓을 실시간 개표 정보 그래픽 바이폰입니다. 외신에서도 주목한 기존의 화려한 시각 효과에 깊이 있는 분석을 더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방송에선 처음으로 스냅샷 기법을 활용했는데 특정 시점과 지금 상황을 비교해 후보별 득표율 추세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메인 스튜디오는 더욱 입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좌우로 움직이는 34m 길이의 LED, 그리고 비밀 공간에 자리 잡은 초대형 110인치 터치스크린에 각종 정보가 펼쳐집니다. 접전지 표심은 물론 민심 역전 지역, 미개표 지역 추적 등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은 더욱 친절하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2025 국민의 선택은 오늘 오후 4시 50분부터 시작되며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마감되는 저녁 8시 정각에 공개됩니다. 16대 대선부터 시작된 출구조사는 지금껏 5번의 선거 승패를 쪽집게처럼 예측했습니다. 이번에도 사전투표 비중을 감안해 유권자 전화조사 비율을 15% 늘리는 등 정확성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두 번째 휴전 협상을 위해 만났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1시간 만에 협상이 끝났습니다. 1차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포로 교환만 합의했고 휴전이나 종전에 대한 논의는 소득이 없었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보름 남짓 만에 이스탄불 협상장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 양측은 6천 명씩 전사자 시신에 송환하고 포로 가운데 중상자와 병자, 25세 미만 군인 전원을 서로 돌려보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대로 핵심 쟁점으로 꼽힌 휴전, 종전 논의는 이번에도 공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소 30일간의 전면 휴전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제안서를 러시아에 건넸지만 러시아는 이를 거듭 거부했습니다. 대신 전사자 시신 수습을 목적으로 특정 전선에서 2, 3일간 부분 휴전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전면 휴전을 위한 선결 조건을 담은 각서를 전달했습니다. 나토 동진을 중단하겠다는 서방 지도자들의 서면 약속과 러시아 점령지 인정, 우크라이나 중립화 등의 요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큰 가운데 2차 협상은 1차 때보다도 더 짧은 1시간 남짓 만에 끝났습니다. 3차 협상을 열기로는 했지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하며 이달 말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러시아는 이 역시 고위급 협상에서 성과가 있어야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중지한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자국을 포함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이 참여하는 4자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군기지에 대규모 드론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 공군의 핵심 자산인 전략폭격기 40여 대를 폭격하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혔는데 외신들은 진주만 공습 수준의 충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류장에 세워진 비행기에서 화염이 잇따라 치솟습니다. 상공은 순식간에 검은 연기로 뒤덮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군기지 최소 4곳에 대규모 드론 공격에 감행했습니다. 초음속 장거리 전략폭격기 등 러시아 군용기 40여 대를 타격했고 피해 규모가 우리 돈 약 9조 6천억 원어치에 달한다고 우크라이나는 밝혔습니다. Дякую службі безпеки, особисто генералу Малюку, також всім, хто був задіяний в операції. 전선에서 4,300km 이상 떨어진 시베리아 공군기지도 공격을 받았는데 러시아 본토를 이렇게 깊숙이 공격한 건 처음입니다. 거미집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번 작전은 117대의 소형 드론을 러시아에 위장 반입시켜
목표물 인근까지 옮긴 뒤 원격 발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드론으로 전투기를 무력화한 이번 공격을 두고 서방 언론들은 전쟁의 판도를 바꾼 2차 세계대전 진주만 공습 충격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기지 5곳을 공격받았지만 2곳을 빼고는 모두 격퇴했고 항공기 피해도 소수라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도 지난 주말 하루 물량으론 가장 많은 472대의 드론을 우크라이나 전역에 발사해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휴전 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양측의 무력 충돌은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SBS 하정윤입니다. 중국에선 서남부 지역에 일주일 동안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와 산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휴를 맞아 관광지를 찾았던 사람들 8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입니다. 중국 윈난성 누장주 두룽강입니다. 강변에 위태롭게 서 있는 한 3층 건물을 주민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건물을 바치는 집안이 거센 흙탕물에 반쯤 깎여 나갔습니다. 물살이 계속 강해지면서 흙이 더 많이 떨어져 내리자 건물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강물 속으로 쓰러져 버립니다. 중국 서남부 지역에 일주일간 폭우가 계속되면서 홍수와 산사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一条路是那个泥石流下来，有一条路是涨水了，把桥都淹了，连2条路都堵了。现在是 마을 바로 옆 하천에는 쓰러진 나무와 토사까지 섞인 물이 무서운 속도로 밀려 내려옵니다. 산사태로 무너진 비탈 아래로 대형 화물차가 미끄러지고 뒤에 있던 다른 화물차도 뒤따라 서서히 아래로 향하더니 결국 물살 속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피해가 집중된 윈난성에서만 이재미 수천 명이 발생했고 도로와 교량이 파손, 유실된 곳이 100여 곳에 달한다고 재난당국은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 누적 강우량이 250mm를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 4배를 넘었습니다. 단오절 연휴를 맞아 윈난성 관광지를 찾았던 여행객들 중 8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명승지도 잇따라 폐쇄됐습니다. 정확한 인명피해는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고립된 사람들이 많고 내일도 폭우가 예보돼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아텍의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열린 대규모 환경미화 행사 샤인 LA가 지난 토요일 LA 한인타운 등 LA 전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아텍의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LA 시장실과 공공사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대규모 환경미화 행사 샤인 LA가 지난달 31일 LA 한인타운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캐런 베스 LA 시장과 잔니 LA 시의원, 로버트 한 LA 한인 회장 등 주요 인사들과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그리고 청소년 봉사단체 파바월드, 화랑청소년재단 등이 참여해 쓰레기 수거와 낙서 제거, 나무 심기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샤인 LA 행사는 한인타운에서부터 샌프르난도밸리까지 시 전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총 1,2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해 도시 미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LA시 정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클린업 행사를 통해 도시 환경 개선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회가 한국 10대 대형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대류가주와 함께 무료 상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한인회는 대류가주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6월부터 한국 내 사건, 사고와 재산, 의료, 수출입 거래 등 한국 법률과 관련된 상담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 줌으로 개별 상담도 진행하게 됩니다. 맨하탄 교통 혼잡류 프로그램이 올해 12월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루이스 리먼 뉴욕 남부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 교통 혼잡류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연방자금 지원을 처리하려는 시도를 막는 예비 금지령을 내렸으며 올해 12월까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미여성재단이 오는 5일 6.25 참전용사 보훈잔치를 개최합니다. 한미여성재단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6.25 참전용사와 가족, 재단 관계자를 포함한 약 60명이 참석해 식사와 공연 등 감사의 시간을 갖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3대 축제 중 하나인 샌디에고 카운티 페어가 오는 6월 11일부터 델마 페어그라운드에서 열립니다. 7월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페어에는
여름의 환상적인 애완동물을 주제로 래퍼 2체인즈와 릴존 등 유명 연예인들의 공연과 애완동물 추상화 그리기 대회, 스턴트 강아지쇼, 돼지경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뤄집니다. 이제 내일이면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이 업무를 시작합니다. 숱한 과제 가운데 가장 큰 숙제는 공동체 통합일 겁니다. 월요일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